대통령실이 국토부에서 다룰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 국토부는 긴급 브리핑을 하면서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국토부 설명으로 이게 좀 정리가 논란이 될까요? 뭐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뭐 대략 설명해 드리면은 뭐 1,300억 더 들어가는 거 아니야? 3개월 만에 계획을 수정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네. 두물머리 인근 교통 정체에서 미미한 거 아니야? 뭐 이거 국토부 입장 따르겠다라는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뭐 국토부 장관이 뭐 언제 이 땅을 인지를 했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왜 그럼 이렇게 좋은 아니잖아요. 그럼 왜 처음부터 이렇게 안 했어요? 네. 왜 그러면 2020년에 타당성 조사까지 착수를 했는데 왜 이거를 원래 양서면으로 이렇게 계속 추진을 했었냐고요. 그럼 국토부 공무원들 상당히 무능력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저는 대통령실에서 국토부가 알아서 해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김건희 여사라는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멋있게 정말 저 이 입장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대통령 참모라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겠어요. 민망합니다. 이거 제 처가 땅 의혹 있어가지고 이렇게 국제사업들이 이렇게 국민적인 의혹을 사고 언론과 야당의 비판받는 거 상당히 민망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는 보다 면밀하게 정말 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사업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어느 쪽은 하든 그쪽 땅과 관련해서 강서면 땅과 관련해서는 재산권을 포기하든지 빨리 팔든지 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받지 않도록 저 스스로 우리 가족 스스로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김건희 여사 처가가 부동산업을 주로 했잖아요. 장모님도 그렇고 전국에 뭐 몇백억 대의 땅이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각 지자체에서 와 대통령 부인 처가 이쪽 땅이래 그럼 우리가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분위기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 되면 정말 감당하지 못할 권력형 비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점검할 만한 시스템이 없어요. 민정수석실 폐지에 있고 특별감찰관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친인척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발 대통령실에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시스템을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호미로 막을 건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아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셨는데요. 김건희 여사 그 처가가 부동산으로 돈 번 집안이라는 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고요. 비단 양평에 땅 갖고 있는 걸 떠나서 ESIND라고 하는 그 지금 김건희 여사 오빠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건 또 남양주에 있어요. 남양주에 땅들이 꽤 있어요 또.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 지금 벌써부터 농지법 위반이라고 2개 필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벌집을 쑤셔놓은 꼴이 돼버린 거예요. 김건희 여사 집안에 땅 갖고 있는 거 그거 다 하나하나씩 다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다 사업 취소할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식의 반응들을 계속 보일 수 있나?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 영부인이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영부인 부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치 공무원 대하듯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 이런 잡음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ESIND가 사업할 때마다 나올 거 아닙니까? 사업 인허가 나올 때마다. 그러면은 차라리 땅에 있는 거 정리를 하든가 이참에. 아니면은 이 임기 끝날 때까지 그 땅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고 하든가. 근데 그렇게 하기도 참 어렵잖아요. 그 주변에 땅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번 기회에 다 들여다봐야 해요. 아니면 임기 말 가면 갈수록 더 훨씬 잡음 많아질 거고요. 처가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특혜 논란 때문일까요?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30% 후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슈 여야 의혹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39.1%로 42%에서 지지율 긍정이 빠졌고 부정은 55.1에서 58%로 꽤 높아졌습니다. 장 소장님, 이 이슈가 국정수행평가 지지율에 영향을 좀 줬을까요? 그렇죠. 리얼미터 측에서는 후쿠시마 논란보다는 이 양평 땅 의혹이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 보면은 훨씬 더 안 좋습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지금 부정평가율이 높습니다. 부울경도 높습니다. 그리고 연령층으로 보면 60대 이상만 긍정평가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뭐냐면 중도층에서는 어떻게 예. 반응할 것이냐라는 것을 보면 중도층에서의 부정평가가 60%가 넘어요. 이러면 내년 총선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이 의혹을 방어하고 물타기하고 민주당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면요. 지지층은 환호할 수가 있어요. 지지층은 그래 잘한다. 우리 밀리지 않는구나. 그래 좀 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공격해. 네. 이렇게 환호성을 지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선거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중도층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전임 문재인 정권 시절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억지스러운 해명과 방어를 하다가 국민에게 버림받은 민주당의 전철을 국민의힘이 보수 우파가 밟지 않기 바랍니다. 네. 의혹이 있으면은요, 그거 낱낱이 밝히고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공정정의 상식대로 다 처리하면 돼요. 감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예.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지율이 좀 빠졌는데요. 장우상께서 이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과연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모든 의혹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대응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 이제 감정적으로 처리하고요. 윤 대통령도 그런 방식의 대응들을 하고 있잖아요. 마치 국민을 벌줘야 할 대상인 것처럼 취급하고 우리 사회가 온갖 카르텔로 다 넘치는 사회가 된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선진국 반열에 거의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다 국민들이 그만큼 노력한 거예요. 네. 세상에 어떻게 검사의 눈으로 아주 깔끔하고 말끔한 사회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범죄도 없고 아주 깨끗한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건 머릿속에만 있는 이상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사회에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대통령 한마디 하면은 막 다 포들포들 떨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번 문제도 거기에 저는 본질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결정이 비합리적, 왜 이런 반응이 나오지? 이건 당연히 김건희 여사 관련돼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인식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충분히 의혹 제기가 가능한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실망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 지지율로 그대로 전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문제 제대로 처리 못하면요. 그러니까 제대로 처리한다는 게 그냥 백지화하고 이거 없던 일로 하면 그냥 끝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전 더 지지율 오래간만에 굉장히 많이 올려놨잖아요. 네, 윤 네. 대통령.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